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루 일과 저희가 이제 8시까지 등교입니다. 8시 10분에 지각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33명에서 38명 이 정도. 등교 시간이 뭐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자연계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5반이 나올 때도 있고 6반이 나올 때도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당 수업은 하루 7시간, 정규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정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일단 이제 부교재. 저희가 이제 또 모든 과목이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서울시 교육청 지침상. 그래서 교과서만 해갖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수능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전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부교재를 딱 개발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고 실전 위주로 수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되도록 추구하는 거는 학교 내신 성적이 내신 공부를 하는 게 결국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되게끔 일어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신 공부하는 건 따르고 수능 공부하는 건 따르고 너무 이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걸 좀 이렇게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는 게 학교 공부하는 게 바로 수능 공부하는 게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방과 후에는 이제 월목 화금해서 60분짜리 이제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자가 이제 하는 거고요. 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방과 수업 이렇게 하고 자, 수학 질문 교실 뭐 스포츠 클럽도 이제 뭐 꼭 교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포츠 클럽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굉장히 뭐 농구부, 태권도부, 또 피트니스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이거 원하는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의무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뭐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면은 좀 좋은 자리를 주고 3번을 하면 좀 B급 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C급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차등은 둡니다. 자, 그럼 뭐 다 이제 멘토 또 사관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고요. 다양한 자율학습 공간이 제공되니까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시. 자, 지금 시간이. 자, 저희가 요 수시에 대한 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진로진학 부장님이 또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거 몇 가지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부 특히 종합전형이 좀 강한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이제 얼핏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석봉과 어머니가 전혀 이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한석봉은 말 그대로 이제 정시형 학생이죠.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또 떡선은 우리 어머님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형이라 이 두 부류가 잘 융합이 돼서 대학 진학도 원활하게 잘 가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스크랜튼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40명 선발을 해서 이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골라서 합니다. 저희 진로진학부에서 그 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짜고 만들고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고 또 IRTR이 있는데 인디비주얼 리서치와 팀 리서치인데 개인 혹은 팀별 이제 탐구 활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배정이 됩니다. 교과 수업처럼. 그래서 연구 주제 이제 탐색 활동입니다. 다양한 뭐 탐색 자기가 이제 특별히 이제 연구하고 싶은 거 하나를 정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 가이드가 돼갖고 1년 동안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쉬운 걸로는 뭐 이화여고 내 캠퍼스 내에서 있는 어떤 그 꽃 그런 연구, 탐구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또 다양한 토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요. 또 발표회도 합니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뭐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갖고 저희가 이제 논문집을 만들어서 또 대학 진학할 때 도움되게끔 하기도 하고 또 이제 CD로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또 CD 만들어서 무료로 다 배포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거 없어졌네. 자, 그러면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돼요. 저희 학교 굉장히 장점이 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아무리 하찮은 것 같지만 전부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정성이 뭐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다 모든 학생들이 이걸 일일이 찾아갖고 아까 이제 아이아 하면 또 이렇게 생활기록부 이제 기록이 되고요. 또 경시대회, 뭐 경시대회 다들 하지만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냐면 이 학업 관련된 것도 하지만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못 받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꼭 학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체육, 미술, 음악, 연구 교과, 진로 진학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힘든데 학생들은 선택권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학교. 사실 이게 일반 고등학교는 당연한 거고 다른 학교 가도 이렇게까지 다 챙기는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없어요. 서울 시내에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 학교도 돌아다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경시대 같은 거 더 이제 개간지 그래서 다 투명하게 다 공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발표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수상자도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제 뭐 기록되는 것들이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다양하고 상도 뭐 한국어 뭐 수학 뭐 다양하게 과학 관련 저희가 이제 이과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수업과 실험 또 과학고를 능가하는 뭐 우수한 기자를 해서 뭐 과학고 안 가고 이화여고 이과 노리고 오는 학생들도 꽤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홍보 브로셔에도 그 내용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이 생활기록부에 다 꼼꼼하게 기록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학생은 이와 여름 이제 과학 캠프 이제 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를 다 써줍니다. 선생님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또 캠프 활동도 굉장히 많은데 뭐 토론 캠프 뭐 이렇게 많은데 또 이어서 뭐 스노보드 캠프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기록부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학생들이 그 즐겁게 이제 활동할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뭐 스펙을 따로 어떻게 하면 쌓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와갖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은 그게 어쨌든 생활기록부에 다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저희 동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넘어가고요. 자,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고 뭐 독일어 집중 과정도 있고. 자, 저희가 이제 대학 진학 지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뭐, 진학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이제 이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 이제 생활기록부에, 또 이제 뭐, 다 기록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입학전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뭐 다양한 걸 합니다. 또 학생들 정서가 중요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 코칭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가 지원하는 학교 중학교 개수가 서울 시내 한 150개 정도가 되고요. 합격생을 내는 중학교가 100학교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30%는 내 학교 자기 학교에서 혼자 붙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 혼자인데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내 친구 하나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래갖고 뭐 같이 뭐 해요? 뭐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입학전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은 이틀 만에 거의 뭐 그냥 집안 식구보다 더 친한 친구가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뭐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심지어는 입학하기 전에 활동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날짜가 1월 7일이잖아요.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전부 기록이 다 됩니다. 하나도 빼놓는 게 없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챙긴다는 거. 그 밖에 뭐 세부능력비 특기상 거의 전 과목 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도움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화여고 진학 가장 많이 이제 요새 궁금해 하시는데요. 진학률이 이제 낮다고 이제 자꾸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뭐 이화여고로 갈지 서울사대부로 갈지 있는데 입시격도 솔직히 이렇게 해서 이제 이화여고나 서울사대부거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
이 2015년, 2016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저희가 이때 11명 갔거든요. 꽤 많이 갔고 서울대북으로 찾아보니까 한 명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참고 자료를 뭐냐면은 그냥 대충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서울 그 학계인데 이건 이제 자사고가 되기 전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조금 적었지만은 갈수록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중복을 뺀 이제 등록 합격 생수요, 수고 왼쪽은 이제 중복을 포함한 수고요. 그 다음에는 2016년, 2017년, 뭐 16년,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반에 인서울 중간이면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많이 또 갈 때는 20명도 넘게 인서울을 갔었어요. 가기도 하고 많이 갈 때는 또 좀 적게 갈 때는 뭐 한반에 이제 35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이제 인서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통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전부 인서울만 되는 이제 학교들 이렇게 이제 잠깐 보시면 경희대, 성신여대, 세종대, 뭐 숙명여대, 여대를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고려대, 뭐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다 인서울 학교들이죠. 이화여대, 인하대, 뭐 일본 쪽으로도 가고요. 중앙대, 포스텍 해서 상명대, 뭐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특목고 저 외고에 비해서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 학교가 성적을 보는 학교도 아니고 컷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고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정도면은 나름 노력해갖고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거를 많이들 궁금해 하셔갖고 다는 저희가 못하고 저희가 이제 진로진학부장님 한참 기다리셨는데 저희 이제 진로진학 관련해갖고 굉장히 베테랑이시고 전문가세요. 그래갖고 정확하게 또 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고 요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진학 부장님 이준구 진로진학 부장님인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별로 굉장히 엄청난 분석을 하시는데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샘플로 몇 가지만 이제 포인트만 잡아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뭐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하여튼 특별히 늦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죄송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또 그냥 가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부 맡고 있는 이준구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1년 생활이 좀 해마다 비슷한데요. 3학년에 오래 있다 보니까 3월달에 굉장히 좀 희망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10월달쯤에 굉장히 홀리해집니다. 그래서 듣는 노래도 3월달엔 걸그룹 듣다가 이제 9월달부터는 찬송가와 CCM, 가스펠 이쪽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능 대박을 기원하고 11월 이후에는 점령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을 이제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 저 3학년들이 스스로를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기력이 다 빠진 애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파릇파릇한 친구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겠지만 1학년이나 2학년 학부형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2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공부를 한다고 방에 들어가는데 평소 같으면 뭐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남자애라서 무슨 걸그룹 응원법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쯔이, 김다현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서 소리 들으면 거의 이제 속이 터지는데 조용하길래 공부하는 줄 알고 이렇게 슬쩍 문을 열었는데 진짜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야 네가 그래도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봤더니 소리 없는 영상 통화라는 게 있더군요. 저쪽 화면에는 굉장히 예쁜 여학생 얼굴이 보였고요. 둘이 그냥 생활을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수학 문제 하나 물어봤습니다. fx는 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얘가 답을 못하고 있길래 야, 여기 x 대신에
0이면 F0이면 0을 넣고 F2면 2를 넣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반문을 해서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요. 아까 저 입학홍보부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중학생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한테까지 전화가 넘어오는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전화 문의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의 진학 결과에 대한 궁금함,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내신 이 정도인데 이 학교면 어느 정도 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성적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학교 때 저희 아들도 뭐 시험지를 갖고 와서 잘 봤다고 얘기하길래 참고로 이 FX를 풀지 못하는 저희 아이의 중학교 수학 성적이 한때 90점이 넘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다면 중학교 내신 문제의 수준이나 변별을 그렇게까지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내신의 격차도 좀 많아서 중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아이가 연습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니까 기본형만 풀고 심화형이나 뭐 서술형은 아예 안 풀길래 수학 문제집을 사줬으면 끝까지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뭐하러 붙잡고 있냐. 자기는 기본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단순 무식하게 암기하는 것만 맡겨달라. 생각하는 걸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러는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화여고 오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오늘 교직원회의 때 제가 또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려다 보니 내신 성적의 평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수학 성적 90점 맞던 애들이 학교 오면 20점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닌데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는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인분이 여기에 원서를 쓸 거라고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원서를 쓸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면접학원 다녀야 되냐. 그래서 아니 아버님 지금 중2인데 벌써부터 면접학원을 다니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발표 난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하면 되실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한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면접학원 안 다니셔도 됩니다. 이걸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1단계 추첨에서 떨어져서 안 다니기 굉장히 잘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이긴 합니다. 학교마다 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 좀 입시 결과를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또는 학교 정문에 플랜카드로 거는 학교들이 좀 많은데 제 기억에 저희 학교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 학교입니다.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아이의 꿈을 꺾는 경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자연계 상위권이 그런데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의대 가는 게 더 중요한 친구들이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의대에 가지 말고 서울대를 가라고 강요해본 적도 없고 학교가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끌고 가는 학교는 아닙니다. 약간의 유혹도 받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수를 발표할 때 기회균양이라든가 심지어 예전에는 한 10여 년 지난 일입니다만 어머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인 친구들이 외국인 전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 친구들에 의해서 진학 성적이 좀 나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다 포함시키고 예를 들면 분교 포함시키고 이런 거 하고 싶은 유혹도 받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그 숫자를 부풀리게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의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저희한테 통계 자료를 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화여고 학생들이 이만큼 지원했고 이만큼 붙었습니다. 라는 자료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시지만 그래도 입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를 크게 구성하는 것 중에 학교의 내신 성적과 학교 활동을 다 고려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만 보는 게 학생부 교과 성적의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뉴스 기사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화여고 학생부 교과 전형 못 쓰지 않나? 못 씁니다. 이화여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쓰는 아이들은 상위권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4명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인데 낮은 학교 쓰고 싶지는 않고 중앙대 걸리면 가겠다고 이제 원서만 내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유의미한 자료가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죄송하지만 저희 못 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성적만 보고 학생을 뽑는 경우는 적어도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 중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교과 전형을 못 씁니다.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참고로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저희 인문계 1등 하는 친구가 1.0은 안 나옵니다. 자유계 1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려서 제일 좋았을 때가 1.12 한 번 있었는데 요즘 거의 안 나오고 1.2
높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1.4에서 1.5 정도가 1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참고로 외고 중에 일부 학교는 전교 1등이 2등급을 넘어가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인원이 있어서. 어쨌든 교과 전형은 저희 보시고요.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 가장 중요한 수시의 두 축인데 논술과 종합이 모두 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수능에 좀 더 강세가 있는 친구들은 정시를 쓸 텐데 정시도 가능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실기형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체능 교육 과정이 예고를 뺨친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뭐 시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수준은 예고까지도 가능한 또는 최고까지도 가능한 이런 모습이어서 저희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교해 본다면 참고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굉장히 승부를 걸 수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상위권 애들 끌고 가면서 근데 저희는 상위권만 끌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울대 숫자에 저희 교장선생님도 저한테 강요해 보신 적이 없고 저희도 그렇게까지 연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420명 학생들이 모두 그래도 어느 일정한 시기에는 자기의 진로를 찾아서 이 학교를 보람 있게 마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학률 또는 뭐 진학 결과 여기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다빈치형 저희 7명 붙었는데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간 학교입니다. 수시 종합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이고요. 논술이 안 되는 일반 고등학교 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이름까지는 아닌데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가 거의 한 150명 정도 지원하는 학교의 논술 학교인데 그 학교 10명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규모도 있는 학교가 논술을 안 쓰세요. 최저를 못 맞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논술 전형을 일반고에서 못한다면 저희는 그것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중3 애들부터 올라오면 정시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가 될 텐데 정시가 안 되느냐? 정시는 되는데 다만 걱정인 것은 아이들이 수시로 좀 더 진학하는 학교 수준이 높다 보니 재학생들은 수시에 좀 더 승부를 걸려고 하는 편이고 안 되면 정시는 재수할 때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정시가 재학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안 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트렌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학교가 수시 중심, 정시 중심 또는 논술 중심, 학점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학교도 아니고 그냥 저희 학교 3년간의 이화여대 결과만 보여드리는데요. 2016학년도 그러니까 2015년에 고3이었던 아이들이 저희 학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역대급으로 모의 수능을 굉장히 잘 봤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시로 놔둬도 충분히 이대 가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무리하게 수시에서 이대를 지원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정시로 좀 많이 빼놨고 애들이 대부분 논술은 걸어둡니다. 참고로 걸어둔다는 건 이대 논술 날짜가 수능 뒤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보고 이대를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논술을 안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두는 아이들이 많았고 논술에서 건지는 아이들도 많았는데요. 대신에 종합전형 인원이 좀 적었다가 미래인지라는 종합전형이 지금 합격 인원이 인문계 6명, 자연계 13명이 나옵니다. 이화여대는 저희 학교라서 더 잘 봐주는 건 아닌데 이화여대가 상위권 학교 치고는 굉장히 독특하게 논술의 최저가 조금 높은 편이고 종합전형에도 최저를 걸어주는 학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은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의 대신 최상위 아이들하고 경쟁해야 될 때 저희 아이들을 걸러줄 수 있는 스크린, 방어막은 또 최저가 있는 경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대가 딱 저희한테 맞는 설계를 해주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국영수사에 내신 과목을 다 본다면 국영수 과를 다 본다면 이대는 잘하는 과목만 30단위까지 끊어서 보기 때문에 저희처럼 내신이 예를 들면 하나는 1등급인데 하나는 6등급 이런 친구들이 6등급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6인 아이는 평균을 내면 한 3.5 정도가 나올 텐데요.